다 알아야 풀 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구원서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모평에 나왔던 문법 문제 5개에 대한 해설입니다. 준비한 이유는 요 몇 년 사이에 가장 어렵게 출제된 문법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풀이를 통한 문법 개념 공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요것들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와닿게 전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입니다. 35번 문제 읽고 푸는 문제였어요. 문법 개념 공부를 많이 하면 지문형 문법 문제를 안 읽고 풀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옵니다. 안 읽어도 되냐? 혹은 안 읽었다. 공부한 내용이라서 안 읽었다. 근데 그러고 나선 틀리죠. 안 읽고 풀 수는 없어요. 읽는 시간을 줄이고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일을 하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지 지문형 문법 문제는 어차피 읽고 풀어야 됩니다. 옛날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100% 아는 내용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물론 훑어본 결과겠죠? 훑어보고 나서 100% 아는 내용이면 안 읽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35번 문제 보면 알 수 있을걸요? 안 읽고 풀 수가 없어요. 기억, 니은, 디귿의 기준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읽고 무조건 풀어야 되는구나. 단 읽고 풀 때 좀 편안함은 분명히 느낄 수 있겠죠. 이 관련 내용들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읽고 푸는 문제인데 개념이 분명히 피처링을 하는 문제다.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 피처링을 해서 읽고 푸는 과정을 좀 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기준 잡아볼게요. 미리 읽으셨을 테니까 기준은 바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기억, 명사와 형용사가 있대요.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고 하네요. 두 가지의 내용식이 들어있더라고요. 니은 명사와 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고 하네요. 디귿 명사와 동사가 있다고 하네요. 기억과는 다르고 니은과는 똑같죠?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풀 때 한 단계를 더 해야 된다면 요게 있을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과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이 형태가 안 맞아요. 이 형태가 안 맞는 상황은 문법 개념이 부족한 우리에겐 헷갈림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될 수 있죠. 맞춰주세요. 어디에 맞출까요? 가장 쉽게 맞춰주려면 왼쪽 형태에 오른쪽에 있는 그 선택지들을 맞춰주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기본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이제는 판단을 해볼 건데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바로 볼게요. 두 가지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명사와 형용사하냐, 명사와 동사하냐. 이게 첫 번째 기준 정도가 된다면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 맞냐?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냐? 아니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냐?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기준만 적용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보셔야 돼요. 나 안 그렇게 했는데 맞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언제나 실수할 확률을 줄이려면 한 번에 하나의 종류의 생각만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같은 종류의 생각으로 쭉 훑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내용 가지고 쭉 훑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시면 좋았죠. 먼저 저는 이렇게 안 풀었지만 요거부터 해볼게요. 명사와 형용사, 명사와 동사, 명사와 동사 맞냐? 값싸다. 동사냐 형용사냐를 구별할 때 가장 좋은 건 현재형을 써보는 거죠. 관형사형을 써보는 그런 방법으로 구별할 수도 있지만 현재형에서 니은 혹은 는이라는 게 붙을 수 있는가? 아니면 붙지 않고도 현재형을 나타내는가? 요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싸다. 일단 값이 명사인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싸다가 싼다가 되는가?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싸다라는 건 기본형 그 자체로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일단 명사 플러스 형용사는 맞다. 첫 번째 내용은 괜찮네. 그 다음 2번 눈 부시다. 부신다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잘못된 표현이지만 부숴버리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실제로는 부수다가 맞지만 부시다는 기본적으로 그 형태 그대로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으니 명사 형용사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는 뒤돌다가 돼야겠네요. 돌다라는 건 기본형인데 얘를 돈다 라고 바꿔볼게요. 리을은 어디 갔나 싶겠지만 리을 탈락이 관여가 됐겠죠. 돈다가 가능하고 현재형이 될 테니까 얘도 명사와 동사 맞겠네요. 그 다음 세우다, 밤새우다. 세우다라는 건 무언가 자지 않고 있는 어떤 동작들을 가리키는 건데 생각하면서 세운다가 가능해진다면 명사와 동사 맞겠네요. 앞서다, 선다. 아이고,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이제 요것들은 버린 채 뭐만 보시면 된다. 문장 성분과 관련된 이 내용을 딱 보시고 판단하면 되는데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좀 힘들 거예요. 제가 판단했던 실제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값이 싸다 기억 지우기 요거 한 거예요. 그 다음 또 기억이죠. 눈이 부시다 기억 지우기 이걸 빨리 했겠죠.
조금 더. 뭘 한 것인가? 서술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은 격조사와의 결합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하다. 이게 100%의 방법인가? 아니에요. 격조사와의 결합은 언제나 체온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형태가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기능하는가를 볼 때 사용하는 편리한 방법이죠. 이게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고 이걸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주격조사가 붙었다면 주어라고 말하세요. 목적격조사가 붙었어? 목적어라고 말하시고요. 관형격조사 관형어라고 말하세요. 특히나 부사격조사가 붙었다. 부사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사격조사 딱 봐도 형태가 되게 많죠? 다 외우세요. 부사격조사는 언제나 말씀드려요. 많이 알수록 문법적인 능력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 거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복격조사가 붙었으면 보어라고 말할 건데 얘는 보어의 정의까지 알긴 알아야겠죠.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이가가 붙은 말 혹은 붙을 수 있는 말 위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다 아니다 앞에 쓰인 말만이 보어입니다. 이가는 아까 주격조사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 경우를 제외하면 다 주어가 되겠죠. 서술격조사 아까 서술어를 제외하라고 했지만 서술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체언 플러스 서술격조사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도 서술어로 기능을 할 테니까요. 근데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적죠. 폭격조사 중요합니다. 얘는 문장 성분 판단할 때 따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호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얘는 독립어라는 게 되게 해주는 그런 격조사라고 봐야 되고요. 부르는 말에 붙는 조사다라고 해서 호격조사라고 하니까 독립격조사라는 말을 붙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은 추가적인 생각이 요구되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값이 싸다 눈이 부시다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을 그냥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뒤로 돌다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로는 뭐니까? 부사격 조사니까. 니은은 뭐였는데? 목적어와 서술어였어야 됐으니까 을을이 붙는 말이 들어갔어야 됐겠죠. 그 다음 밤을 새우다 괜찮네요. 그죠? 마지막 앞에 서다. 앞에가 부사어인 느낌은 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에라는 부사격 조사를 확인하시고 결론을 내는 거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건 위험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풀 수 있는 내용이면 좋겠네요. 이 파일은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부사격 조사 외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여전히 윗글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 밑에 있는 건 뭐의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개념의 비중이 높아요. 왜냐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고 그냥 주제만 던지고 있으니까. 필수부사어라는 내용을 내가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됐고 그걸 꺼내서 문제풀이를 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건 뭐의 측면이 강한가요? 이 글 안에서의 기준 세우기 그리고 글 안에서의 구조대로 판단하기 하는 내용일치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한 문단이 바로 요 문단이라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요거 내용 정리하시고요. 필수부사어 개념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 문제 푸시면 돼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죠? 내용일치에서 기준을 전 어떻게 세웠냐면 고지고대로 그 의미 vs 뭐라도 내용 추가 요걸로 기준을 잡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써있기도 하고요. 고지고대로 인게 그대로 유지 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뭐라도 내용 추가 얘는 의미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 획득 정도의 내용이 되겠네요. 기준 잡았다면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판단해 볼게요. 깨달음에 목말라. 아 진짜 목이 마르는 그 고지고대로의 의미보단 조금 더 내용이 생겼구나. 그대로 유지 안 될 거예요. 점 찍어. 점을 진짜 찍어야 되는데 간식으로 점 찍은 건 점 찍는 의미는 아닐 테니까 지나갈게요. 그 다음 C. 담 쌓고 야식과 담 쌓는데 실제로 담을 막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 인정이네요.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 실력이라는 것엔 녹이 슬지 않을 거예요. 실제 녹이 보여야 할 거니까. 얘도 벗어나 인정. 마침내 눈 뜨게 됐다. 벗어나 괜찮겠네요. 왜 실제로 눈을 떴다기보단 거기에 알게 되었다. 그런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의 의미니까. 뭐라도 의미가 추가되었어요. 그러면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3, 4, 5 중에 답을 골라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엔 개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들면 딱 좋죠. 필수부사어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먼저 이거부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서술어는 요구하는가, 요구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구한다는 건 쓰였다라는 뜻이에요. 요구하지 않는다, 쓰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필수부사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눈에 보이게 쓰였다면 이 문장 중엔 하나도 문법적으로 어긋났다, 문법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문장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문장 성분 판단은 이겁니다. 쓰였으면 필요했으니까 썼나 보다. 요구했으니까 썼나 보다. 안 쓰였으면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쓰였나 보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이런 무책임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국어적 감각으로 하는 겁니다. 어이없죠? 볼게요.
학문에 대한 깨달음에 목말라 있었다. 일단 부사어에 다 표시를 하세요. 다 표시한 다음에 뭐뭐에 목마르다. 이 애가 없으면 안 되겠군. 필수 부사어. 그 다음 뭐를 뭐로 점 찍는 거니까 로는 필요하겠구나. 요즘 야식과 담 쌓고 있었다. 뭐뭐와 담을 쌓다. 뭐뭐와 담 쌓다. 아, 필요하겠네. 요즘은 필요 없겠지만.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 아직? 아직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완전 국어 감각이잖아요. 그 다음 뭐뭐에 마침내 눈뜨게 되었다. 뭐뭐에 눈뜨다. 뭐뭐에 눈뜨다. 얘는 필요하겠지만 마침내는 필요 없겠네. 없으면 못해요. 근데 말하는 건 없으면 앞으로도 틀릴 것이다가 아니라 없으면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노력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문장 성분의 체계는 알아야겠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고 주성분에는 요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 목, 보, 플러스 서술어 이렇게 외우면 끝난다고. 관용어, 부사어, 물론 품사와의 구별은 분명히 있어야겠죠. 관용어, 부사어는 약간의 수식을 하는 건데 수식하는 대상이 좀 다르다. 독립성분은 독립어 그대로니까 그대로 외워주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수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에 없는 말인데 예. 필수성분은 이 비슷한 내용들을 좀 다른 체계로 다시 재정립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주성분 전체와 부사어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성분이 필수성분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부사어가 필수성분이 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왜? 부사어는 그저 부속성분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수성분이 되는 부사어 앞엔 필수부사어 혹은 필수적 부사어 라는 말을 붙여야만 이야기가 될 거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사어는 일반적 부사어 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의적 부사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부사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문제를 풀었어야 됐긴 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 싶겠지만 이건 기초적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서술어의 자릿수가 뭔데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르다. 아, 부사어가 필수 부사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서술어가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이구나 를 여기서 느끼면 좋죠. 그게 이해가 돼가는 과정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관용어는 왜 도대체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 없는 건데 서술어랑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니까. 알겠나요? 관용어는 보통 명사 같은 걸 꾸민다 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면 너무 좋고 부사어는 용언 같은 걸 꾸민다 라고 알고 있으면 용언 같은 게 일반적으로 더 서술어의 기능을 수행할 테니까 아 부사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더 밀접하겠구나. 아 부사어만이 필수 부사어가 될 수 있고 필수 관용어라는 말은 애초에 성립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내용을 알아가는 거죠. 내용 보시면 되고 아 굳이 몇 개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는구나. 이런 걸로도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죠. 그 다음 일반적 부사어랑 필수적 부사어가 있는데 요 적이라는 말은 문제에 따라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어 감각이 필요하다고. 국어적인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이게 유일합니다. 최대한 많은 예시 공부가 있으면 국어적 감각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예시 공부가 없으면 앞으로도 틀리겠죠. 문제 풀다 보면 느낄 건데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진짜 많습니다. 여기에 1번만 있으니까 적은 것 같죠? 최대한 많은 예시. 뭐 자랑은 아니고요. 시중에 어떤 책에도 이렇게 많은 예시가 들어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시들을 많이 보면서 아 필수적 부사어란 이런 거구나를 알아야 돼요. 실제로 100% 얘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모든 걸 다 암기하지 않는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풀다 보면 와 별게 다 필수 부사어네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문제 풀다가 와 이거 일반적 부사어네? 생각이 든다면 유형 추가하세요. 이건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문제 풀다가 만나가지고 아 유형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으로 이거에 속하면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라 일반적 부사어라고 내가 답을 해야겠다. 제가 아까 판단한 방법입니다. 요즘 뭐야 단순 수식이잖아. 아직 뭐야 단순 수식이잖아. 마침내 뭐야 단순 수식이잖아. 나머지는 내가 파악한 유형에 들어가지 않으니 일단 필수 부사어로 봐야겠어. 요걸 한 거예요. 물론 그 일반적인 부사어의 유형을 떠올리면서도 저는 알고 있긴 하죠. 국어적인 감각으로 아 이런 필수 부사어가 있었지 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는 맞아요. 감각 없잖아요. 만드세요. 제가 감각이 있는 이유는 직업이 이거이기 때문일 겁니다. 공부했겠죠. 예시를 많이 보면서 공부한 결과가 이걸 거예요. 감각이 저 사람은 있고 난 없다라는 상태에 집중하시지 말고 감각이 없으니까 키워야 한다에 집중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풀 수 있을까요? 요구한다 야식권 괜찮네요? 답은 3번 4번 요구한다 아직은 지워졌으니 요구하지 않겠죠? 5번 요구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론에는 요구했는데
나머지가 지워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과정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이렇고요. 이 문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35번 문제를 풀면서 조금이라도 어떤 문장 성분을 보고 이건 뭐야? 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이라도 껄끄럽다면 문장 성분 파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세요. 문제가 우리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을 거부하지 않고 하면 돼요. 그럼 좋아져요. 필수적 부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미션을 받았으니 그 단원 가서 공부 끝내세요. 뭐부터?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개념부터 필수부사어, 일반부사어까지 내용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노출된 내용을 외면하지 않는다. 공부한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문법 문제를 통한 문법 개념 공부의 방향일 겁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게요. 37번 문제, 굉장한 오답률을 보였던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좀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겠죠? 어마어미와 선어마어미가 뭔지 알아야 한다. 어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일 거잖아요. 그게 끝에 있는 것만 어말, 즉 말 끝에 있는 어미다. 그리고 선어말어미는 그게 몇 개가 됐든 그 어말어미보다 앞에 있으며 어간보다 뒤에 있으면 다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선어말어미의 형태들을 그리고 종류들을 다 외우려고 하진 마세요. 그냥 위치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 이걸 알면 문법 고수고요. 이걸 모르면 그냥 일반인인 거 정도거든요. 어말어미의 종류들을 판단해서 알 수 있냐? 다 알아야 풀 수 있더라고요. 모르면 약간의 추측을 곁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좀 불안하죠. 요 내용 다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응해서 풀면 끝나는 내용이긴 했으니까. 그 다음 추가로 알았어야 됐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매개모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매개모음은 이런 거죠. 여기서 요 녀석 얘가 매개모음이에요. 얘가 이응으로 시작하는데 왜 모음이라고 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은 많이 없겠죠. 이응은 음가 없는 녀석으로서 모음 을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저건.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의와 함께 약간의 연결, 매개를 해주는 모음이라고 해서 그냥 미음만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혹은 발음이 좀 불편한 상황에서 의가 붙어서 약간의 윤활유,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녀석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따로 분석하지 않는다. 뭐냐면 뒤에 있는 어미가 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 녀석이라면 음으로 쓰이든 미음으로 쓰이든 다 똑같이 같은 어미로 본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푸나요? 모르면 안 되긴 했겠지만. 그 다음 비읍 불규칙 활용?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는 건 어간의 끝소리 비읍이 모음 어미 앞에서 이 모음 어미는 당연히 뭘 포함하냐면 매개 모음을 포함하죠. 그리고 오나 우로 바뀌는데 봐봐요. 즐겁이 의시를 만나요. 시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즐겁으시가 되겠죠. 근데 비읍이 모음 앞에서 이 모음 앞에서 뭐로 바뀐다. 오나 우로 바뀌는데 오로 바뀌나 우로 바뀌나는 자연스럽게 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우로 바뀌어요. 그리고 탈락이라는 걸 한 번 더 겪게 되죠. 그럼 이 즐거우시라는 녀석에서 우린 어떤 선어말 어미만 딱 뽑아냈어야 됐다. 시만 뽑아내고 얘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안 썼어야 됐어요. 왜? 시라는 녀석으로 하나만 뽑아내오면 그만이니까. 개수 세는 게 중요했잖아요. 번거롭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있잖아요. 얘가 에 다음에 붙으면 어가 없어져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음운의 변동이나 뭐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배운 적이 있나요? 저는 가르친 적은 없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냥 은연중에 풀었겠지만 알고 풀긴 빡센 내용이에요. 새었다 이러면 샜다가 될 수도 있고 새었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나왔어? 샜다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극악의 문제였다. 그리고 뭐까지 필요했다? 낚시 피하기 필요했어요. 저도 많이 수업할 때 예시 드는 내용으로 가셨겠다 이런 예시를 많이 듣단 말이죠. 야 빨리 가자 선생님 가셨겠다 이러면 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 과정엔 기본형 도출을 먼저 하는 그런 과정은 들어가야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그 가셨다 가셨겠다 이런 형태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에 안 걸리려면 얘는 기본형이 가다니까 해가지고 요 과정을 꼭 지켜줘야 하는데 요 과정만 안 지키면 낚시에 바로 걸리는 좀 함정이 존재했다 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얘는 또 기본형으로 바꿀 수도 없어. 그대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볼게요. 즐겁, 의시, 그 다음에 심지어 르이 줄어서 리을이 갔어요. 물론 를 혹은 리을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르로 분석을 해볼게요. 즐겁다를 생각할 수 있으니 어간, 그 다음 맨 끝에 있는 요 녀석이 어미가 맞다면 물론 전성어미의 개념을 알아야만 했겠지만 명사형 전성어미로서 어말어미, 그 다음 얘랑 얘가 다 어미가 맞다면
선어말 어미 둘. 선택지 1번부터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선어말 어미 2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심지어 선어말 어미 2개의 개수는 맞아. 근데 연결 어미가 아니라 뭐라서 전성 어미라서 1번이 틀립니다. 이걸 알면 문법 고수라고 했는데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중에 전성 어미를 연결 어미로 바꿔치기 한 그런 고난도 선택지가 나온 거예요. 맞은 친구들은 쉬웠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알고 풀긴 굉장히 어려웠다. 연결 어미가 아니라 전성 어미였다. 지울게요. 2번 셋을 다 해야 돼 이걸. 엇을 어떻게 뽑아내나요? 모르죠. 감각으로 뽑아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알고 뽑기엔 빡셌으니까. 그럼 요 녀석 전성 어미로서 뭐였다? 어말 어미였던 거죠. 얘는 선어말 어미 하나. 선어말 어미 없이 라고 했는데 없을 수는 없어요. 왜? 기본형이 뭐니까? 세다였으니까. 2번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번거로우시겠지만 빡세요. 기본형의 요 비읍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번거롭, 의시, 겟. 여기서 빡세죠? 지만 이게 하나인 거죠. 이게 뭔데? 연결어미. 말이 끝나는 느낌이 아닌데 약간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면 다 연결어미예요. 연결어미 되게 많거든요. 선어말어미 하나, 둘, 그 다음 연결어미로 어말어미가 하나 있다. 얘는 3개라고 말했네요. 하나, 둘밖에 없는데 또 지워지고. 가셨겠구나. 미쳤죠? 가시 얻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가? 갈증이 싹 가시다. 기본형을 떠올리는 과정 다음에 어간을 도출해야만 이걸 할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걸 지켜라 라는 문제긴 하지만 낚시는 낚시죠. 어쩔 수 없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가시다 어간이 될 거고요. 선어말어미 하나, 둘, 구나, 감탄형, 연결이야 뭐야? 종결어미겠죠. 이렇게 말을 끝낼 수 있으니까 썸이 찍혀 있습니다. 선어말어미 2개와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다. 답은 4번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2. 다다르다를 떠올린 후에 다다르 플러스 이렇게. 은은 등장했을까요? 안 등장했을까요? 끝에가 모음으로 끝나니까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전성 어미만 있고 선어말 어미가 없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1개와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37번 문제를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문법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해야 되는 주제가 명확하니까 이 문제가 도출한 만큼만 하세요. 물론 너무 좁게 해설지만 가지고 공부하시지 말고 문법 문제에 한해서는 해설지를 조금 멀리 하신 채 개념책을 좀 더 가까이 하시는 그런 추가적인 도출된 공부를 책임지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잔소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 됐습니다. 37번에 참고로 3번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괜찮나요? 두 문제는 비교적 수월했죠. 다른 문제에 비해선 그랬지만 근데 뭐 쉽진 않았어요. 38번 기준 잘 잡아야 됩니다. 기억은 그냥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을 보면 되는 거지 뒤에 어그로 끌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단순 부정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했던 거니까 빨리 할게요. 발달한다 가능 1번 지울게요.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 어렵다 어렵는다가 아니니까 살려두세요. 그 다음 궁금한다 안 되니까 살려둘게요. 놀란다가 되니까 지울게요. 기억 때문에. 그 다음 고요한다가 안 되니까 살려둘게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동사라서 지운 거예요. 왜?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여야만 하니까. 단순 부정인지 봐야 되지 않나? 이따 볼게요. 일단 기억 지웠고 니은까지 간 다음에 니은에도 이런 같은 기준으로 쭉 선택을 해본 다음에 답이 안 나오면 그때 단순 부정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 보면 될 거잖아요. 근데 볼 필요는 없어요. 왜?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지문 그대로 판단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사실 더 볼 필요는 없죠. 니은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도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안이나 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낸다. 일단 뭐부터 없애야 될까요? 니은과 관련해선 형용사 지우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주어가 의지가 없는 무정물이어야만 해요. 이게 아니면 지우시면 되고요. 맞으면 선택하시면 돼요. 볼게요. 주문한 옷이 1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2번 있다, 있는다. 괜찮으니까 살려둬요. 그 다음 가져간다, 살려둬요. 온다, 살려둬요. 아이고 형용사가 아닌 걸 고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은 틀렸네요. 그 다음 주어가 의지가 없는 녀석이어야 되는데 의지가 있는 녀석이면 지울게요. 저 의지가 아주 넘쳐나네요. 지울게요. 3번
동생. 아이고, 동생 녀석 의지가 있네요. 그 다음 5번. 안 온다. 뭐가? 비가. 비는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무정물. 무정물이 뭔데요? 식물이나 무생물을 가리킵니다. 비는 무생물에 속하겠네요? 답은 5번.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면 좋겠습니다. 기억에서 기준 세워서 지우고, 니은에서 기준 세운 다음에 지우고 선택하고, 이 과정을 수행해 주시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앞에보다는 비교적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임에는 분명하죠. 39번. 전통적인 낚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맨날 얘로 나오는 것 같아. 얘가 각이 되는 거 탈락이냐? 기억이 두 개가 보이고 기억이 하나가 있으니까 가장 전통적으로 그냥 매년 낚시가 나오고, 심지어 같은 날에 치러진 2학년 모의고사에도 똑같은 예시로 묻더라고요. 비슷한 예시로. 딴기억이 기억되는 거 탈락이냐? 우린 말해야죠. 그만 좀 해라. 탈락 아니다. 교체다. 얘는 두 개가 모인 것처럼 생겼고, 옛날에는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겠지만 두 개의 소리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가 아니라 끄. 물론 으는 빠진 소리로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씀드리죠. 기억 두 개라면 이 녀석은 까마귀로 읽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읽잖아요. 까마귀. 생김새상 어떤 관련이 있는 거 인정이다. 근데 실제로 소리 두 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없으니까 얘는 따로 이름 붙여서 이야기하죠. 덧받침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고 쌍받침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라. 절대 탈락이 아니라 교체라고 말해야 된다. 미리 말할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문제의 기본적인 건 두 가지였어요. 자음군 단순화와 음절의 끝소리 교칙 구별할 수 있니? 얘는 탈락이고요. 얘는 교체인데 이걸 굳이 왜 구별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 목적이 같아요. 목적은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가 7개이고 종류는 이걸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겹받침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사실 이걸 맞추기 위해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옛날 얘기지만 2008년까지는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이름으로 같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 혹은 탈락으로 나타난다 라고 나왔던 게 하나로 묶여있던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문제 내는 사람들은 어른들이겠죠. 엄청.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니까 또 바뀐 내용 인지하고 있어? 관련성 굉장한데 헷갈리지? 이러면서 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였다면 두 번째는 문제 잘 읽을 수 있어? 비음화라는 말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이거 생각하면서 풀 수 있니? 뭐 이 정도를 물어본 거예요. 1단계부터 볼게요. 방만은 자음군 단수라가 적용됐는가 적용되지 않았다. 폭넓다 자음군 단수라 적용됐나? 됐다. 간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됐는가? 안 됐다. 자음군 단수라다. 건늑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좋아. 호박잎 음절의 끝소리 규칙 좋아. 좋긴 하죠. 왜 얘가 됐으니까. 다만 이제 2, 4, 5에서 비음화가 일어났는가 가지고 또 한번 지어볼게요. 폭넓다. 비음화가 적용됐는가? 적용됐는데 자음군 단수란 여기 일어났고 비음화는 얘한테 일어났네요? 건늑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괜찮다고 하긴 했는데 왜냐면 요 녀석이 됐긴 했으니까. 근데 비음화 됐는가? 괜찮네요? 심지어 여기서 낚시까지 있었던 게 요 리을 기억 가지고 자음군 단수라야 하고 지웠다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됐을 것 같네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 이후 비음화가 됐다.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호박잎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기 일어났는데 비음화는 여기 일어났네요? 답은 눈으로 이렇게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추천하는 과정은 이겁니다. 의문의 변동은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기를 써요. 이렇게. 그 다음 눈으로 적용시켜서 마지막 발음을 도출해내세요. 이 과정들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의문의 변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글씨를 조금만 얇게 해서 이거 어려워요. 넓다. 그 다음 넓다. 리을 비읍 중에 리을만 선택이 될 것인데 뒤에 있는 따 발음을 설명해야 된단 말이죠. 리을 비읍이 어차피 머릿속엔 두 가지가 다 재료로서 기능하니까 넓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혹은 무조건 리을만 발음되는 게 아니라 넓어서 이렇게 되듯이 리을 비읍을 다 머릿속에서 고려하다가 비읍이 뒷말을 된소리로 만들고 탈락했구나. 그래서 표기, 그 다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발음 변화, 그 다음 마지막 결국 리을 비읍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발음 확정,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간만 이렇게 됐겠네요. 건넜다. 리을 기억은 리을 비읍처럼 좀 어려운 자음군 단순화의 내용이긴 하죠. 도출되면 공부하시면 돼요. 자음군 단순화는 일반적인 경우랑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이 있다. 리을 기억은 기억이 발음되는 게 일반적인 것인데 리을이 발음되는 경우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그렇다. 리을 비읍은 리을이 발음되는 게 일반적인데 밥으로 시작하는 모든 말, 짓밟아버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다음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뭐 이런 예시들에서는 리을 비읍이 발음되게 돼. 리을 비읍 중에 비읍이 발음되게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공부해서 끝내는 거예요. 도출됐다면 바로 하는 겁니다. 엇늑다, 엇늑다, 엇늑다. 오케이. 호박잎.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며 뒷말이 실질 형태 소일 때. 아,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네. 호박과 잎이 만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과정대로 호박잎이 되고요. 그 다음 호박잎이 되겠네요. 니은 첨가에 대해서 방금 훅 지나갔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또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답은 그러므로 4번이었고요. 왜? 음절의 끝소리 교칙 이후에 비음화가 일어났던 건 사실이니까. 물론 자음군 단수가 또 일어나지만.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어려웠던 거에 대한 해설 플러스 도출되면 바로 그 주제에 대해 넓게 공부해야 된다. 라는 잔소리까지. 생각보다 문법 해설인데 좀 길어졌던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자막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